자, 두 번째 니은 0초부터 8초까지의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력 구하는 방법은 알죠? 시간분의 거리. 이게 평균 속력인데, 속력인데, 평균 속력은 앞에 전체라는 말만 붙여줘요. 그래서 평균. 속력에 평균이 붙으면 앞에 전체라는 말이 붙는다.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요런 방법으로 평균 속력을 우리가 구해보면은, 평균 속력은 8초. 8초니까 전체 시간이 도라와 동수가 같고, 8초 동안의 이동 거리가 그래프에 봤을 때, 같네요? 그래서 8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둘이 같다. 자, 그래서 이 기울기가 바로 동수와 도라의 평균 속력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마지막 티귿. 동수가 도라보다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통과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달리기, 100m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먼저 통과한다는 얘기는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즉 100m라는 거리를 누가 시간이 적게 먼저 도착했는가, 그걸 묻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100m를 봤을 때 동수는 13초에 통과하고 있고 도라는 18초에 통과하고 있으니까 동수가 먼저 도라보다 결승선을 통과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을 해결해 봤고, 자, 1번 문제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우리 1-3번을 풀어볼게요. 자, 1-3번. 자, 1-3번 문제도 그래프 문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일, 그래프의 기울기가 무엇인가. 자,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 즉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자,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 뭐죠? 그렇죠, 바로 가속도죠. 자, 가가 한자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즉 속도가 변하는 양을 가속도예요. 즉 기준은 시간,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되는 시간 동안에 어떠한 속도의 변화된 양 값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기울기가 가속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두 번째 이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이동거리가 되는 거죠. 자, 면적은 그냥 x 값 곱하기 y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죠.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동거리가 맞죠. 자, 그래서 의미상으로 면적은 이동거리가 되고 x 곱하기 y 값이 되고 기울기 값은 x분의 y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x분의 y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x 곱하기 y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기울기와 면적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해결해 볼까요? 자, 기억, 이동거리를 물었으니까 현재 면적을 물었네요. 면적. 자, 0에서 4초까지. 그렇다면 0에서 4초까지 A의 이동거리는 B부터 할까요? B의 이동거리는 요 면적이니까 40이 되겠고 40m. 그 다음에 A 잠깐 볼게요. A는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나? 자, 기울기가 현재 일정하니까 기울기 값이 일단 가속도가 되겠고, 자, 요 면적은 삼각형 값이 플러스고 요 면적 값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물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내요. 그래서 즉 움직임 방향, 즉 플러스인 값인 요 값은 우리가 오른쪽 또는 앞으로 간 거리라고 봤을 때 이 마이너스인 이 값은 우리가 뒤로 간 거리라고 우리가 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간 이동 거리가 20m가 되고 뒤로 간 이동 거리가 20m가 되면서 전체 이동 거리는 20 앞으로 가고 20 뒤로 왔으니까 전체 이동 거리는 40이 되고, 전체 변이는 위치의 변화니까 현재 제자리에 왔으니까 앞으로 20 갔다가 뒤로 20 왔으니까 제자리니까 변이는 0, 즉 위치의 변화량은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니은, 기억, 이동거리를 물었으니까 현재 A도 40m, B도 40m로 갔죠. 그래서 기억 틀린 내용이고. 자, 니은, 가속도의 크기를 물었어요. 가속도의 크기니까 그래프의 기울기죠. 그래프의 기울기 봤을 때 현재 마이너스 10. 크기를 하고 물었으니까 10이라고 하면 맞죠. 그래서 니은 맞는 편이고. 자, 평균 속도의 크기, 평균 속도예요. 평균 속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평균이 붙으면 어떻게 한다? 앞에다 전체를 붙여낸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 시간은 전부 다 4초가 되겠고, 그래서 A의 평균 속력, 속도니까 A는 속도라고 했으니까 전체 변이가 0이죠. 제자리. 그래서 A의 평균 속도는 0이 되겠고, B의 평균 속도는 4분의 40 해서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평균 속도의 크기는 B가 더 크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 문제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고, 마찬가지 우리가 기울기와 면적을 이용해서 가속도와 이동거리 또는 변이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1-4번 문제. 자, 우리가 지금까지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 첫 번째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라는 걸 이용했었고,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 값이 가속도, 면적 값이 이동거리나 또는 변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총 그래프가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시간 변이 또는 시간 위치 그래프고, 두 번째 그래프가 시간 속도 그래프고, 세 번째 우리가 배울 그래프가 시간 바로 가속도 그래프죠. 그래서 X값은 물리량의 시간, 기준이 되는 시간이었고, Y값이 변이냐, 속도냐, 가속도냐,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세 가지 그래프가 다 동시에 나왔으니까 우리 함께 어떻게 이 그래프를 분석하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자, A, B, C가 각각 운동하는데 각각의 세 가지 그래프의 형태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A는 우리가 쉽게 앞에서부터 한 C부터 할까요? 자, C는 현재 시간 거리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 값, 즉 X분의 Y 값이 시간분의 거리니까 속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속력이 기울기가 8, 즉 8m/s인 등속 운동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C는 현재 속력이 8m/s인 등속 운동을 하고 있고, 자, 두 번째. 자, B 볼까요? 자, B는 X축이 시간, Y축이 속력이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X의 분의 Y, 즉 시간분의 속력,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가속도네요.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즉 가속도가 4m/s 제곱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마지막 A. 자, 이 그래프가 이제 여러분들 최근 이제 수능이나 최근 문제에서 많이 이제 다루고 있는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자,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래프를 푸는 요령은.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 면적. 현재 기울기가 0이니까 큰 의미가 없고, 이 그래프의 면적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현재 기울기는 0, 즉 가속도가 이렇게 일정한, Y값인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를 하고 있고, 즉 가속도가 1m/s 제곱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 면적이 뭘까요? 자, 면적 A 곱하기 T죠. Y축이 A, X축이 T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속도의 정의가 바로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AT는 바로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현재 2초 동안 속도가 면적 2, 이만큼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보기 볼까요?
자, 기억. 0초에서 2초까지 C의 가속도는 0이다. 자,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예요. C는 현재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속도의 변화가 0.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 자, B의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 아까 얘기했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평균이 붙으면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자,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이 꿀팁을 하나 가르치자면은 좀 빨리 이제 수능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이 평균 속력을 구하는 방법이 아까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로 구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수능에서 더 많이 쓰는 것이 평균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나중 속력 플러스 처음 속력의 절반값. 즉 나중 속력과 처음 그래프상의 y값의 나중 속력과 처음 속력의 이 절반에 해당하는 속력이 바로 평균 속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문제에서도 이 식 대단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둘 수 있고 자꾸 선생님하고 연습하면서 한번 써보도록 해요. 자, 그렇다면은 평균 속력, 즉 이게 8이고 나중 속력이 8, 처음 속력 6이니까 0과 8의 반값인 이 4가 평균 속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B의 평균 속력은 4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자, 디귿. 2초일 때 출발선으로부터 이동거리가 가장 짧은 것은, 자, 출발 2초라고 했으니까 얘부터 볼까요? 자, 현재 C는 2초 동안의 이동거리, C는 A, B, C라고 했을 때 C는 현재 16m를 갖고, 자, 그 다음에 2초 동안 B의 이동거리는 이 그래프의 삼각형 면적이죠. 삼각형 면적이니까 8m를 갖고, 자, A가 문제네요. A는 현재 그래프가 가속도 그래프니까 이 가속도 그래프를 두 번째 속력 그래프를 잠깐 바꿔볼까요? 그래서 A를 잠깐 이렇게 바꿔보면은 시간이 1초, 2초. 현재 가속도가 1. 가속도가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 때 기울기가 1이 돼야 되죠. 그렇다면은 이 값이 1, 2. 시간 속도 그래프가 돼서 즉 2초일 때 면적은 이 삼각형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2m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 속도 그래프를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여러분들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도 여러분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변환해서 거리나 뭐 또 다른 문제에서 묻는 내용들을 찾을 수 있는 연습들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가장 짧은 것은 A다.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 해결했고,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8번 문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미 문제에 그려진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면적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지만 실전 수능이나 실전 모의고사에는 이렇게 직접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복잡한 상황과 그림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과 이런 긴 문장들을 여러분은 간단하게 어떻게? 그렇죠. 그래프로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앞에서 풀던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인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 자, 현재 A에서의 속도가 2c이라는 거 표시해 놓고, 자, B에서의 속도가 얼마라는 것 대신에 현재 이 구간의 평균 속력이 15라는 걸 줬네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그것보다 더 많이 쓰이는 거 있었죠. 바로 뭐냐? 최종 속력과 처음 속력의 절반값. 이 절반값이 바로 평균 속력이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현재 평균 속력이 15라는 얘기는
이 B라는 이 값과 A라는 이 속력의 절반 값이 15이기 때문에 B의 속력이 1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하냐. 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가속도.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연습 많이 했죠? 자,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냐? 가속도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구하라는 문제였고, 기울기를 구하려고 했더니, 즉, 이 y, 즉, x 값이었네요. 그래서 두 번째 이용할 게, 이 면적이 얼마다? 이동거리인 15m가 되겠죠. 자, 면적이 15m, 즉, 이 사다리꼴 면적이 15m가 되려면 이 값이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1분의 10, 즉,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연습해 봤는데, 자, 우리 그럼 한 문제 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도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푼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만 열심히 잘 해놔도 계속 같은 유사한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프로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래프에서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 자, 센서 A에서의 속도가 30이라는 거 주어졌고,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이 25. 그렇다면 센서 B에서의 속력은 이 값 같아야 되니까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운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아까는 우리가 여기서 이 거리를 주어졌기 때문에 이 면적이 15라는 것을 이용을 했고, 이번에는 시간이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값이 10이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고 하나씩 해결하면 되겠죠. 자, 그럼 기억. 이동 거리는 250m이다. 자, 이동 거리면은 이 그래프의 사다리꼴 면적이죠. 자, 면적 구할 수 있죠. 얼마? 250. 맞죠? 그쵸? 기억 맞는 표현이고. 자, B를 통과할 때, 현재 이게 A를 통과할 때 속력이고, 요 값이 B를 통과할 때 속력이네요. 그래서 현재 지금 속력을 줄이고 있네요. 자, 그래서 B의 속력 20. 이제 맞는 표현이고. 자,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아, 자, 디귿별표.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해결할 때 좋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가속도의 방향, 속도의 방향. 자, 이런 것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자,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은, 자, 여러분들 물리하면 떠오르는 식, F는 MA는 알죠? 자, 여기서 M은 질량을 나타내고 A는 가속도인데, 질량은 방향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가속도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즉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가속도의 방향이라 그러면은 헷갈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가속도의 방향은 즉 힘의 방향을 묻는다 라고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누가 힘을 줘서 뒤에서 밀어요. 그렇다면 나는 운동이 속도가 빨라지겠죠. 즉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다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힘을 이쪽에서 주고 있으면은 내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은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요. 다시 한번. 즉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면은 속도는 증가하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은 속도는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자, 현재 지금 속도가 줄고 있죠. 현재 속도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 즉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틀린 내용으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몇 문제를 첫 시간에 이렇게 풀어봤는데, 자, 처음에 우리가 그래프로 푸는 방법들을 연습을 했었고, 이제 두 번째로 복잡한 상황과 복잡한 이런 내용들을, 변수들을
간단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연습을 했을 거예요. 자, 실전 문제에서는 어느 게 더 많이 나온다? 자, 이렇게 복잡한 상황과 그림으로 주어진 내용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다른 문제들들 많이 연습해보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1강 등 가속도 운동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 자, 그럼 다음에 등 가속도 운동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